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의 취임 후 첫 업무 지시 사항이었죠. 행복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소득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감면 여부가 관심인데요. 이를 위해 현재 조례 제정과 국토부 고시 개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도렛마을 7, 8단지입니다. 전체 900세대 규모로 행복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내줘야 했던 저소득 원주민 등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 대책으로 건설한 영구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만큼 주로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 2016년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한 330여 세대가 2019년부터 2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마다 임대료가 20%에서 많게는 100% 할증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임대료 할증 철회를 꾸준히 제기해왔고 최민호 세종시장도 취임 후 첫 업무 지시로 이들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는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인데 시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한 임대료 감면과 근본적으로는 국토부 고시를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방안입니다. 시의회 쪽하고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갖다가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관련 부처에 저희 사정을 갖다가 좀 협의를 해서 법 개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는 두 번째 재계약 시기가 도래하는 내년 하반기 전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특정 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감면해주는 근거가 되는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조례가 원주민이란 특정인만을 지원하도록 하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게 걱정입니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론 소득에 관한 입주 자격을 초과하는 세대만 할증 적용하도록 국토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대정부 건의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관련 부처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 시민들의 발이 돼주는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젠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울링 이용 현황과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처음 도입된 이후 시민들의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입니다. 연간 3만 원이면 언제 어디서든 탈 수 있다는 게 매력입니다. 운동하기도 좋고 자전거가 많이 있어서 뭐 좋은 것 같아요. 편리해서.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싼 거죠. 어울링 회원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어 8월 기준 18만 7천여 명에 이릅니다. 세종시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달합니다. 주로 20대부터 40대까지의 회원이 줄을 이뤘고 50대 이상도 4만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용률 역시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지난 2017년 19만 1,000여 건에 그쳤던 것이 올해 8월 현재까지 135만 4천여 건으로 7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그 증가율은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세종시에 배치된 어울링 수는 3,165대에 대여소는 626곳, 신도시뿐만 아니라 조치원읍 곳곳에서 어울링 대여소를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어울링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 잘 구축된 만큼 이젠 적정 운영 대수를 찾고 관리의 효율성을 고민해야 할 때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버스 등 다른 이동수단과의 연계성을 높이면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렇게 어울링이 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다른 이동수단과의 연계성 강화는 또 다른 숙제인데요. 어울링뿐만 아니라 세종시에서 운영 중인 모든 이동수단의 이용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이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해 이용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공자전거가 된 어울링. 현재 3,200여 대의 어울링이 운영 중인데 이용은 어울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세종시 관내 700여 대가 운영 중인 공유 전기자전거와 각각의 공유 킥보드 역시 별도의 앱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를 호출하려면 여러 업체가 운영하는 별도의 앱이 있어야 하고 고속이나 시외버스는 물론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수요 응답형 버스 셔클도 이용을 위해선 정해진 앱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기 위해선 개인 스마트폰에 최소 5가지 이상의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공교통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통합 모빌리티 형태.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갈 거면 어디 어울린 정류장에 가면 자전거가 몇 대가 있으니 그걸 타고 이동하게 되면 몇 번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그곳에 뭐 공유 차량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형태들의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들이 좀 저희들의 향후 숙제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현재 서울시에선 민간이 운영하는 티머니고란 앱 하나로 공유 자전거 따릉이를 비롯해 대중교통과 택시, 일부 PM까지 한대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런 통합 플랫폼 구축에서 나아가 여러 교통수단 간의 무료 또는 할증이 적용되는 환승 시스템까지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세종시 이전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나아가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원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3분의 2 이상이 이전됐고 세종시 인구가 4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격을 맞춰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 민원 콜센터의 누적 상담 건수가 136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2015년 7월 문을 연 이후 지난해 상담 건수 100만 건을 돌파했으며 지난달 기준으론 136만 4천여 건까지 증가하는 등 지역 대표 민원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민원 콜센터는 행정 분야는 물론 교통과 생활정보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2명의 상담원을 배치해 연중 무휴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 달 2일 세종시 새롬 종합복지센터에서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날 박람회에는 15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 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며 아울러 창업과 취업 상담, 직업교육 정보 안내 등 20여 개 부스가 운영됩니다.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여성은 물론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 여성 일하기 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천안 12경을 시대적 흐름에 맞춰 다시 선정합니다. 이를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에 선정한 천안 12경. 제1경인 천안 3거리를 시작으로 독립기념관, 병천 순대거리, 입장 거봉포도 마을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12경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절경이나 관광지와는 다소 거리가 멀고 선정 기준도 애매모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공감하는 뭐가 되겠냐,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천안시가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다시 선정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착수 보고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천안의 정체성과 시대적 흐름에 맞춰 대표 관광지를 바꾸고 12경을 8경으로 줄이는 방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천안의
모든 시민들이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늘 이렇게 자주 찾고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공간을 바탕으로 깔고, 그래서 이 천안이 지향하는 도시 이미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12경의 품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은 8경이 됐든 12경이 됐든 우리가 어떻게 개념을 잡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접근한다고 하면 훨씬 더 지금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천안시는 이날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현황 분석과 의견 수렴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대표 관광지 선정과 활용 방안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충남 부여 지역 농가들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충남협의회 봉사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복구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농가들도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수해 봉사 현장에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수해를 입은 부여의 한 포도 재배시설. 바닥이 온통 흙투성이로 변했습니다. 하루빨리 치우지 않으면 바닥에 깔린 차광막과 토사로 인해 포도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피해 범위가 커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회원들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하나, 둘, 셋, 으쌰! 하나, 둘, 셋, 으쌰! 하나, 둘, 셋, 으쌰! 흙더미에 깔린 차광막을 일일이 걷어냅니다. 수분을 머금은 토사로 무게가 천근만근이지만 피해를 입은 농가를 생각하면 쉴 틈이 없습니다. 2년 전 천안에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많은 봉사자들의 도움이 복구에 큰 힘이 됐던 것을 기억하는 봉사자들은 이번에도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길 바라봅니다. 큰 비 피해로 인해서 상심이 크신 우리 농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고요. 전국의 많은 분들이 비 피해를 입은 우리 충남 부여를 좀 도움을 좀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손 부족으로 손을 놓고 있던 농가들도 한시름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물이 빠지면 깔려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안 걷어주면 나무 자체가 고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봉사단체에서 오셔가지고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죠. 23일까지 도움의 손길을 보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충남협의회 봉사원만 400여 명이 넘습니다. 이외에도 충남 지역 각 기관과 단체들도 수해 현장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에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로 서서히 상처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장마와 폭염으로 추석을 앞둔 과수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밭을 갈아엎을 처지에 놓인 한 멜론 농가가 상품 가치가 떨어진 멜론으로 깍두기를 담가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훈훈한 소식 송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에서 멜론 농사를 짓고 있는 박인병 씨. 멜론을 재배한 지 9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올해처럼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정성스레 키웠지만 긴 장마와 폭염으로 당도가 떨어져 출하를 포기했습니다. 정상적일 경우에는 8월 말에서 9월 초 수확을 해서 추석 선물용으로 이제 나가야 될 물건들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수확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자식같이 키운 멜론을 폐기 처분할 수 없었던 박 씨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 신도들과 함께 멜론으로 깍두기를 담가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멜론으로서의 상품 가치는 없지만 시원하고 단맛이 도는 맛있는 깍두기가 완성됐습니다. 네, 이거 폐기 처분하느니 이걸 교회에서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 나눠주면 어떨까 해서 우리가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참여해서 우리가 깍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드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담근 멜론 깍두기는 각 읍면동을 통해 천안 지역 250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정부 추경 편성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응하기 위해 제2회 추경 예산안 4,4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140억 원, 천안사랑상품권 보전금 86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37억 원 등입니다. 여기에 재정 운용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 등 4개 사업 358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다음 달 1일 천안시 의회를 통과하면 시 예산 규모는 2조 9,300억 원으로 늘게 됩니다. 천안시 산림조합이 목천읍 일원에 6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구입하고 최첨단 임산물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조합은 물류센터를 통해 임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산주와 조합원의 소득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유병갑 조합장은 물류센터를 포함한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통해 조합원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산 시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시 인권센터가 실시한 2020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산 시민 82.9%는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만 지난 1년간 차별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4.9%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차별 경험 유형으로는 고형 형태에 따른 차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인권의식 실태조사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17일 동안 관내 표본 1,416가구,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산 배방읍 신도시 민원행정센터 주변 도로 일부 구간이 일방통행으로 지정되면서 노상주차장이 만들어졌는데요. 불과 7개월 만에 일방통행이 없던 일이 되면서 노상주차장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난이 심한 곳 중 하나인 아산 배방읍 신도시 민원행정센터 인근 도로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방 통행으로 변경해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11월 열린 아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일방 통행 지정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해당 구간에 지난 4월 공영 노상주차장 34면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방 통행 구간으로 지정된 지 7개월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인근 상가를 주축으로 일방 통행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 지나친 규제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일방 통행으로 민원행정센터가 마련한 임시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없는 점, 해당 구간 내 건축행위 제한 등이 불거지면서 다시 열린 재심의에서 일방 통행이 해제된 겁니다. 일방 통행이 해제되면서 아산시가 이곳에 있는 노상주차장 전면을 폐지하기로 행정 예고했습니다. 다만 주차 공간이 없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나마도 주차장이 있으니까는 좀 이런 거 주차 없애버리면 앞으로 뭐 어디 주차 전용대를 만들어 놓든지 그래야지. 아산경찰서는 당장 주차난이 계속되겠지만 시가 도로 인근 저류시설에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부터는 해당 구간이 다시 양방향 통행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여름철 벌집 제거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무리하게 벌집을 제거하기보다는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에 달린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굴절차가 출동했습니다. 보호복을 입고 올라간 소방관은 물을 이용해 벌집을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올해 충남 소방본부에 접수된 벌집 제거 신고 건수만 모두 5,900건. 지난달 2,200건에 이어 이달 들어서는 벌써 2,700건 넘게 신고됐습니다. 7, 8월 신고 건수만 전체의 약 83%에 달합니다. 벌에 쏘여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된 환자도
올해 7, 8월에만 16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에 쏘이지 않기 위해서는 외출할 때 밝은 색깔의 옷을 입고 향이 강한 화장품이나 스프레이는 벌을 자극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벌집을 건드렸거나 벌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머리를 감싼 채 20m 이상 멀리 피하고 쏘였다면 카드 등으로 벌침을 제거한 뒤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벌집을 제거하는 방법은 위험한 만큼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는 오랜 전통을 이어가는 업소와 명인을 발굴하기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대상을 모집합니다. 먼저 전통업소의 경우 공고일 현재 천안에서 20년 이상 운영 중인 곳으로 지역 관광상품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통명인은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천안에 3년 이상 소재에 있어야 합니다. 시는 업소 2곳과 명인 2명을 선정해 기자재 구입 보조금과 체험 홍보 공간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 행정공고란을 참고하면 됩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자살 예방 주간을 맞아 자살 예방을 위한 표어와 따뜻한 문구를 공모합니다. 공모는 아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0자 이내에 따뜻한 문구와 표어를 만들어 보내면 됩니다. 선정된 시민에게는 소정의 모바일 아산사랑 상품권이 제공되며 공모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로 참여 방법은 아산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